화를 억제한다. 이건 쉽죠, 그죠? 예, 불을 뭘로 끄고요? 예, 물로 끄고. 예, 이것은 그냥 쉬운 개념인데, 실제로 이제 불 기운을 물로서 끈다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은 뭐예요? 막 올라가려고 하죠. 예?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어떻게 돼요? 막 위에서 내려와서 엉겨들려고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엉겨붙어서, 발산되는 거를 갖다 막아버리는. 예, 이게 이제 원래 수가 화를 억제하는 작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물이 불을 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수가 화를 억제하고, 또 화는 어떻게 해요? 예. 화는 금의 작용을 또 억제한다. 이게, 예, 금의 작용은 어떻게 되죠? 건조되고 딱딱하고 굳어지는 거죠. 예? 건조되고 딱딱하고 굳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기운이 오면은, 풀어버리죠. 그죠? 발산시켜버려요. 자꾸. 예. 엉겨 붙으려고 서서히 굳히려 하면은, 불로서 확 뿌려버리고. 예. 그럼으로써, 예, 화가 금의 어떤 운동을 방해하거나 억제한다. 이게 무슨 뭐냐면, 상생. 예, 또는 상생이 아니라, 이 상극. 서로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극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예, 서로 억제하여서 과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예?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 이것이 상극이 되는 것이고, 예, 이 상극이 있음으로써 결국 뭐가 있느냐면 적당한 음과 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편 기운이 되는 주로 이 억제하는 작용은 반대에 있는 계절이죠. 늦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가을과 봄, 전부 다 뭡니까?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는 그 계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반대 것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좀 해봤었죠? 음양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 생명력이 있다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문자를 쓰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라면 한 그릇을 끓인다 칩시다. 예, 라면 한 그릇을 끓인다. 자, 라면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물도 있어야 되고, 예, 불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예, 무언가가 밖으로 뭐예요? 쏟아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용하는 게, 이게 무슨 작용이냐면 금작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냄비나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예, 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소재도 금속일 수도 있지만 그 용도가 어떻게 해요? 담겨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죠. 예, 담겨서. 그 담겨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안에 뭐예요? 적당한 수분. 그 다음에 땅바닥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예, 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면의 성질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은 놈이에요? 꾸불렁 이렇게 하는 놈이에요?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건 어떤 성질의 수를 닮은 것 같다? 이 안에서. 나무의 성질을 많이 닮았죠. 그죠? 예, 그렇게 라면 하나를 끓일 때에도 무엇이 고루고루 섞여야 된다. 자, 불이 지나치면 라면이 어떻게 돼요? 예, 쫄다가 타버리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퍼져서 맛이 없죠. 예? 맛없는 라면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반대의 기운이 물도 적당히 해야 되고 불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죠? 예, 반대 기운이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만 뭘 한다? 예, 중화가 된, 잘 조절이 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교양적으로 우리가 오행의 어떤 상생, 상극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상극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극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잘 억제해 줌으로써 무언가 지나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불기운이 강한 건 안 좋죠. 왜냐하면 금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조절이 돼야만 어떻게 해요? 중화라든지 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우리가 음량을 설명했었지만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 소재나 운동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못 튀나게 잡아주는 놈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터져 나가려는 그런 어떤 불기운과 금기운이 안팎으로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했죠. 그죠? 활동성이 지속되고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행적으로도 반대편 것이 서로 조화롭게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력과 조절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극단에 이르면 어떻다고요?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서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많이 몰리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극지방이다. 남극이나 북극은 어떤 기운이 강한 것 같아요? 차가운 기운 강하죠. 그죠? 자, 거기에는 생명력이나 활동성이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죠. 그죠? 그래서 수목이 번성하고 변화를 크게 이루는 과정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어떤 기운이 몰려있는 것은 극단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상극이라는 것이죠. 상극이 극하는 것이 있어서 조절을 해줘야 무엇이 활동성과 생명력을 가진다. 그럼 상생이 가면 우리가 보통 상생은 또 긍정적으로 이 생하는 거 이게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봄이 여름을 낳아주는 밭이 되고 우리가 여름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봄을 토대로 해서 태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봄은 무엇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운을 다 소진되느냐면 이 여름 때문에 결국은 다 소진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무가 이렇게 씨앗으로 이렇게 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 씨앗으로 있었는데 뭐가 왔어요? 봄이 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이 싹을 틔워버리죠. 그죠? 싹을 틔워버리고 점점점 봄이 무르익으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지엽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여름이 더 되면서 어떻게 돼요?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죠. 그죠? 무성하게 자라서 여기에 다시 뭐예요? 다시 열매 맺고 씨앗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씨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그죠? 이 봄 때문에 결국 뭐는 망했고 이 수가 뭐냐면 씨앗처럼 엉겨 있는 거거든요. 씨앗으로. 엉겨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봄 때문에 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봄은 뭐예요? 또 여름 때문에 결국은 더 솟아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벌어져 버리니까 목 운동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가 소진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무르익으면 나무가 더 자라요? 못 자라요? 여름이 무르익으면 못 자라죠. 그죠? 못 자람으로써 결국은 솟아오르는 기운을 이제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주듯이 일종의 약간 맹목이에요. 맹목적으로 준다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듯이. 근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준 것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해요? 자기 죽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운명적으로나 어떤 기운적으로 상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운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맞지만 방향은 맞다 이거죠. 그러나 뭐는 아니다. 그것이 꼭 어떤 길흉,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 대부분 이제 극은 나쁘고 어떻다고요? 생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극을 잘 소통하여 주는 인자가 있다면 생과 극이 잘 조절된다라고 보지만 낳아주기도 하고 억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극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생은 또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봄은 무엇을 기다리고 여름을 기다려서 결국 여름의 끝부분에 그 기운이 결국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예, 가을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더위가 물러가죠. 예, 서서히 더위가 물러갈 때, 예, 우리가 가을의 기운을 열어주는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예, 우리 간지 모양에서는 경을 씁니다, 경. 예, 경이 뭐냐면, 아까 해봤죠? 갑을, 병정, 무기, 경이 여기 가을이 들어오죠, 그죠? 예, 경이 있는데, 이 가을을 열어주는 자가 경이단 말이죠. 그래서 입추를 지나서 오는 그 경의를 기준으로 해서 열을 앞당겨 온 것을 중복, 거기 뭐 더 열을 앞당겨 온 것을 초복이라. 그러니까 입추 지내서 오는 경자를 말복이라는 거예요. 이 삼복더위라고 하죠, 그죠? 예, 삼복더위를 거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을로 서서히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운동이 시작되니까. 결국은 화는 어디에서 결국 자기 그 실체를 잃어버리냐면 가을에 이르러서 자기 실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이렇게 건조된 기운. 이게 금의 기운이거든요. 딱딱하고 건조된 기운이 겨울이 돼서 해체돼 버리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딱딱하고 해체되는 건 뭐냐면 감이 가을이 되면 단단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단단하죠? 네, 단단한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저 감을 저렇게 저지게 만들어낸다, 이거죠? 왜 홍시가 되었냐, 이거예요. 이 금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예, 이 겨울에 이르면서 서서히 해체돼 버리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게 만드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물러져 버리는 거예요. 해체되고. 그래서 예, 이 금은 또 겨울의 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그 기운이 서서히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 다음 계절을 줌으로써 결국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결국 용도가 소진돼 버린다. 이 흡사 뭐냐면 부모 자식하고 관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주도 안 아깝다. 모든 걸 다 줘도 안 아깝다죠. 그죠? 모든 걸 다 줘. 뭐 특히 아픈 자식이 있다 이러면 뭡니까? 차라리 내가 예,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냐면 일종의 그 맹목적으로 예, 주고자 하는 기운, 기르고자 하는 기운, 이것이 그 상생의 속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상생이라든지 상극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물이 나무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어떤 기운이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운동을 열어주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생상극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글자끼리 서로 어떻게 돼야 적당히 잘 조절되어야 결국은 생명력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 뭐입니까? 간지라 했죠. 그 간지 모양에서 우리가 천간에 있는 것의 특성을 땅바닥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여기 있는 것이 크게 봐서는 계절적으로 봄이고, 그 다음에 인과 묘가 뭐냐면은 오행적으로 목으로 대표됩니다. 그 다음에 사하고 사오미가 여름에 배속되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화에 배속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 금에 속하고, 신유가 금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 겨울에 속하고, 해자가 수에 속하고. 음력으로 보통 얘기해요. 정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그 계절이 주는 기운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어떻게 해요? 닮은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거나 또 그런 환경 속에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 적용을 해서 분석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범위다. 팔자 안에 범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 뭐 정월에 태어났든 또는 범의 날을 의미하는 날에 태어났든 팔자 안에 범이 있다는 뜻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놀랄 일이 있다 없다? 놀랄 일이 있겠죠, 그죠? 길을 가다 범을 만났으니 동작이 굳어지거나 놀랄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범과 오랫동안 놀았다는 것은 어떻다고 해요? 자기도 포학성을 조금 배운다, 안 배운다? 이 범을 보고 배우면, 범의 위력도, 위력에 의해서 자기가 놀라기도 하지만, 자기도 뭐냐면,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 수단이 되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범의 자리는 뭐냐면, 정월달에 대해서 우리가 양기가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음력 정월달에 양력 2월달 되면은 양기가 밖으로 터져 나오니까 쑥이 올라오고 개나리 피고 꽃 피고 막 하죠, 그죠? 꽃들이 입춘을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꽃망울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양기가 그 터져 나오는 작용은 무엇과 같으냐면 불기운을 만들기 위한 준비,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루는 어떤 물건 중에서는 빨리 먼 곳으로 가는 것, 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에 잘 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항공처럼 빨리 먼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물건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와 관련하여? 이런 것에 관련하여서 직업 특성을 많이 갖는다.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인신은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새벽에는 주로 뭘 꾼다? 꿈을 꾸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기획을 하는 힘이죠. 그죠? 새벽에. 그리고 정월달에는 그 한 해에 무엇을 세워요? 1년의 계획을 세우죠. 그 1년의 계획을 세우는 별이 정월에 있으므로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잘 세운다, 못 세운다? 계획을 잘 세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새로 만드는 걸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벌리고 만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뭐가 약하다고 해? 마무리 잘 안 되겠죠. 그죠? 이 금의 기운은 뭐예요? 거꾸로 마무리를 지어 나가는 기운이겠죠. 그죠? 결실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과 네 것을 가리는 작용하죠. 내 것, 네 것을 가리는 작용이 뚜렷한 것은 어느 작용? 가을에 이르러 무엇을 곡식을 서로 분배해야 할 때, 분배할 게 있어야, 여기서는 분배할 게 있어야 뭐 남과 나무 것 내 것을 쪼개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분배할 게 없죠. 그죠? 씨 뿌리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일을 잘 벌린다, 오므린다. 벌리려고 하는 거죠. 잘 벌리는데 뭘 잘 못해요? 마무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새롭게 만드는 일에 가담하여서 활동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마무리하고 분배하고 하는 일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크게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겠지. 지는 이제 범하고 상관이 약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화운동이 이 양운동인데 이 인운동하고 묘운동하고 진운동하고 점점 하나 다 달라요. 같이 오행적으로는 봄에 속하니까 목의 기운이 강한데 여기에 있는 진은 뭐냐면 진하고 미, 술, 축은 각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어떤 계절을 조절해주는
토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어요. 토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을 막아준다 했죠. 토 조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이 진의 이름에 뭐가 오느냐면은 물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대로 잘 뭐예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작용을 해요. 봄의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토의 작용을 동시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봄이고 목의 기운이 강하지만 토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진미술축에는 뭐라고 해요? 오행적으로 그 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띠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진미, 술축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어떤 걸 잘하겠다. 예, 어떤 것을 거둬들여서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니까 대체로 그 지키는 작용, 중매서는 작용, 그 다음에 뭔가 안으로 숨겨야 되니까 안과 밖에 달라야 되겠죠. 안과 밖에 다르게 하는 건 비밀을 간직하거나 특별한 뭐예요? 제주로서 뭔가 너무하게 다른 걸 보일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지를 쭉 확장해서 그 사람의 운명적인 특성하고 연결을 쭉 시켜나가는 것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간지에 의해서 무엇을 그 사람의 운명과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논리가 있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측면에서 봐서 그 사람하고 연결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 역학을 흔히 이제 연구해서 우리 간지적인 측면의 어떤 역학을 그 인간 운명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진 다르고 사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불기운이라 하더라도 뱀은 뭐가 있고, 뱀은 입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독.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한 기운이 몰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은 뭐 어떤 기운이에요? 그런 기운이 몰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단순하게 더운 기운이 크게 펼쳐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개인의 그 운명에 있어서도 드러난 글자 지지에 따라서 전부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지에 의한 간지술 또는 간지를 통한 우리가 역학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통로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또 쭉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